이온참이 바라는 내일의 한국, 통일의 한반도. 여러분은 한국의 금년 수출액이 6,400억 달러, 세계 6위에 이르고 대중가요와 드라마와 김치와 불고기의 한류가 세계에 유행하고 코로나 방역이 세계 최고 선진국의 수준이고 이제 세계 어디를 가나 그 위에서 왔다고 하면 환영받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고 경험하시지요. 그러나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급성장과 세계에서의 위상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성장을 지속하려면,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큰 도약을 하려면, 그리고 세계의 자주국가로서 우뚝 서고, 더 나아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물질 문명, 몇 세기에 걸쳐 유럽과 미국이 주도해온 과학물질 문명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가 중심이 되어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새로운 인류 문명을 주도해 가려면 현재의 분단 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나는 매우 한계적이라고 느낍니다. 사람에 있어서 몸집이 커지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신발을 바꿔 신어야 하듯이 국가에 있어서도 크게 성장해 있고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본 틀이 바뀌어야 하고 적어도 그에 앞서 정상 상태로는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은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갈라진 현재의 비정상 상태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북한의 통일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단의 대립과 갈등, 미중 러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혼란에서는 결코 지속적 성장과 재도약이 불가능합니다.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북한의 뛰어나고 값싼 인력,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이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과 합쳐지고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이어지면서 한반도는 정상국가가 되어 전 국토의 피가 원활히 흐르고 전 민족이 숨을 활발히 쉬면서 자주국가로 제대로 기능하고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세계에 우뚝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장과 현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당장과 현실만을 보며 멀리서 오는 새로운 장애, 새로운 파도, 새로운 도전을 놓치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큰 지도자일수록 멀리 그리고 오래 후를 보면서 먼 국가의 비전, 먼 민족의 장래를 제시하고 국민을 잘 설득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개인 위주로 당장의 문제에 몰입하려는 국민에게 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하자고 어떻게 통일로 게으름 없이 내실 있게 접근해 가자고 서슴없이 말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소신이 있고 용기가 있는 민족적 지도자와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한국이 금년 수출액 6,400억 달러, 세계 6위 수출국에 해당하고 대중가요와 드라마 등의 한류와 김치와 불고기가 세계에 유행하고 최고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고 이제 세계의 어디를 가나 한국,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알아보는 것은 물론 환영받는 것을 듣고 보고 느끼시죠? 내가 국가연구소에 있으면서 1980년대 초에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유럽이나 미국에 나갔을 때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날까 아침에 꼭 양치질을 하고 회의에 나가고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전쟁은 끝났나,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이러한 질문들을 받곤 했었습니다. 40년 만에 이토록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곤 세계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국민이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시지요? 한 민족처럼 근면한 민족이 있을까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그래서 백이민족. 그러나 매우 머리가 좋으며 독창성이 좋으며 부지런하고 같이 이웃과 어울리고 협동, 협조가 잘 되는 민족. 내가 어느 학술대회 때
한 역사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만 당시의 국제적인 비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다소 과학기술이 유럽에 뒤떨어져서 있어서 그렇지, 일제시대가 되기 이전의 한반도 생활 수준은 개인 소득은 물론 문명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유럽에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한글의 창제나 예술, 일부 농공기술도 그러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잘못해서 계속해 섬나라를 벗어나고 싶어하던 일본의 침략을 받아 점령이 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당했었고, 해방되면서 남북한 분단이 되고 동난이 일어나고 혼란과 격변을 겪다가 서양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그러나 권력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 있고, 미 군전과 이들이 앞세운 이승만에 의해 부정선거로 장기 독재를 하게 되고, 기회주의자 박정희 등 군인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시 전두환 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반세기 이상 군사 정권과 정치 혼란과 부정부패와 지역차별과 남북 고착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정치는 물론 국회, 사법,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반세기 이상 한 지역이 차지하면서 진골이니 성골이니 권력을 잡아오며 정부 부처, 정보기관, 국세청, 검찰, 언론 모두를 장악하고 어용기관과 관변 단체들을 기르면서 기득권이 형성되어 1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러한 한편 국민은 계속되는 주민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저항과 희생으로 선거제도 및 헌법의 민주화를 성취했고, 직접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정치부터 민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일제시대부터 권력에 기생, 아부 충성하던 사법, 검찰, 언론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 저토록 법과 표현의 자유를 밖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무기로 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국민의 근면성과 주인의식에 따른 경제 발전과 민주화는 꾸준히 진척되어 왔으면서 그 결과로 경제와 문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를 포함한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에서 한국의 세계적 부상 및 발전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을까요? 허약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크게 노력하고 힘을 쓰면 얼마나 큰 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체력이 달리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 한계를 느낍니다. 또한 몸이 커져서 입는 옷이 작게 되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남한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계에서 더 크게 성취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느낍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허리가 부러진 채 두둥강이 나 있는 상태로는
그 자체로서 적대적 관계를 이루며 힘들 뿐만 아니라 더 큰 역량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한 결코 더 이상 큰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급속도로 발전했던 그런 그 상에서 역량의 한계에 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섬나라 입장이 되고 있으면서 특히 인접한 거대한 나라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강대국 미국의 중국 견제 및 갈등 조장, 일본의 견제에 의해서 남북을 통일시키며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한국의 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 통일, 남북이 하나가 되어 자주국가로서 중국과 미국의 줄다리기와 틈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 중 한 나라에 치우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거나 그 둘을 모두 섬기면서는 자주국가로서 살 수도 없고 또한 세계에서 독자적인 리드를 해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분단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남북이 별도로 독립된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양쪽 모두 소국가로 존재하면서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간섭과 조종을 면하지 못하면서 남북이 계속하여 대립 갈등을 겪으면서 대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남북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준비와 기간을 거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코 전쟁이나 일방적 종속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후 대가가 너무도 클 것이면서 통일을 하지 않는 것만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는 오랫동안은 상호 이해와 교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북한에서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장과 현실에 국민을 몰아넣으면서 자신들 위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운영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통일은커녕 견고한 고착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을 유지해가려 할 것입니다.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모두 철저히 자신들 위주로 만들면서 그렇게 해가려 할 것입니다. 나는 남북한의 정치인들은 물론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오직 당장과 현실에 몰두하는 것에 큰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우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통일이 필요하고 왜 통일을 해야 하고 그곳에 쓸 돈과 노력을 왜 소모해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한 일부 남한 국민은 북한은 주적이고 파괴의 대상이고 점령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동남과 장기간의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만들어지고 길러진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와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그들은 일본과 미국 편에 서서
그들의 통치를 바라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일제에 복역하거나 충성하고 북한과의 충돌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냉전을 이용해서 공안 공포정치를 하고 독재시대를 즐겨온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단과 적대감을 고착화시키고 민족을 가르고 국토를 가르고 남한에서마저 이념 갈등, 남남 갈등, 지역 갈등을 일으킨 그러한 죄를 역사적으로 크게 져야 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다른 한편 어쩌면 오랜 역사 전으로 회귀하여서 강대국 중국에 사대하려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들 역시 매우 못난 기회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에 해당되겠지요. 통일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서둘수록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앙금이 해독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큰 혼란과 반란으로 갈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 걸린다고 어려운 문제라고 마냥 팽개치고 놓아버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할수록 문제는 풀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발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어렵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쉼이 없이 꾸준히 그리고 열성적으로 인내하면서 추구해가야 합니다. 먼저 서로 냉철 현명해야 하고 서로를 위대해야 하고 서로 양보해야 하고 서로 인내해야 하고 서로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역사의 공통점을 찾고 핏줄의 동질성을 찾고 서로 위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소식을 교류하고 이상 가족끼리 먼저 계속하여 만나고 관광을 교류하고 물자를 교류하고 사람을 교류하고 교통통신을 잇고 철도를 잇고 서서히 일치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 정치제도부터 맞추어 가야 합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 사회와 정치 분야로 나가면서 열어가고 교류하고 갖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력이 큰 남한이 보다 많은 지원과 협력과 희생을 할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코 과거 잘못에 대해 트집을 잡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일들은 서로 양해하며 최대한 묻어두고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나라의 순환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러진 허리가 복구가 되고 전체가 하늘로 피가 통하게 되면서 한반도 전체가 세계를 향해 우뚝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구가 1억 가까이 되고 국토가 2배로 되면서 북한의 지하자원, 관광자원, 대륙과 연결이 되고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이 합해지면서 전 한반도가 큰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까이는 북한의 뛰어난 재능들과 값싼 인력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함께 어우러져서 남북한 모두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잇는 반도로서의 장점, 큰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중심 위치로서 장점이 발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본은 쉽게 능가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을 단지 경쟁 대상국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일본과도 잘 교류하면서 동북아 전체가 세계의 새로운 경제 질서, 새로운 인류 문명의 중심으로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동아시아가 세계의 새로운 문명을 주도해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온 과학기술 문명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 중심, 마음과 정신 중심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인본주의적 깊은 철학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과학기술도 결코 유럽에나 미국에 많이 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일수록 멀리 보며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인류에 있어서나 민족에 있어서나 또는 국가에 있어서나 어떠한 조그만 지역에 있어서나 넓은 지역에 있어서나 철학적 안목이 당장과 좁은 범위에 그칠수록 시대성이 적으면서 작은 지도자가 됩니다. 현재 한국 정치인 중에서 국가나 민족에 대해 10년 이상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이 정부의 각 부처의 장관이 추진하면 족할 정도의 그러한 문제들, 부동산 경기, 안정 문제, 코로나 방역 문제, 청소년 취업 문제, 수출 문제, 사회 경제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러한 문제들 정도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요? 물론 당장과 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당장과 현실만을 보면서 멀리는 보지 못하고 멀리서 오는 새로운 파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장애를 놓치면서 현실에만 급급한다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큰 지도자일수록 얼마나 멀리 오래 후를 보면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대의로서 국가와 민족의 먼 장래를 보며 나가는 민족적 지도자나 정치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당장의 문제에 몰입하고 있는 국민에 영합하면서 보다 크고 먼 장래를 대비하고 열기 위해 국민을 깨우치고 설득해 가지 못한다면 국가와 민족의 먼 장래는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현 정치인들과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이 현실에만 급급하면서 먼 장래를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이 조금만 올라도 조금만 더 부담이 돼도 통일은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가장 잘 푼다고 내일이나 더 나아가 먼 장래의 일에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땜빵식으로 그날그날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한다고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국민에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다소 덜 먹고 인내하자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훌륭한 지도자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잘 준비를 해오다가 러시아가 무너지고 냉전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자 기회를 틈타서 다소 현실적 어려움을 각오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나는 지금도 당시에 독일에서 만났던 서도구 한 여성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서도구 경제 차이에 의해 엄청난 동독 개발비가 들 것이라는 나의 질문에 대해서 서독 국민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동서도구 화합과 경제 평준화를 위해서 당시 앞으로 30년은 적게 먹고 적게 쓰며 열심히 일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뛰어난 민족은 일시적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빨리 깨닫고 먼 장래를 보며 평상시 준비를 잘 해오다가 기회가 오면 이를 잘 이용해 인내할 각오를 하며 결단을 내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올해 전후 나의 해외 출장의 한 경험에 더해서 다른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회의에 참석하고 숙소에 왔더니 그 호텔 주인이 한국에 전쟁이 났다고 바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냐고 DMZ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몹시 놀란 표정으로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소 놀라 사실을 파악하고 난 뒤 그녀에게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 그 주인은 나에게 왜 당신 나라는 어느 때는 헤어진 가족이 서로 만나서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대다가 다시 얼마 지나면 서로 총질을 하고 죽이고 그러한 일을 반복하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부끄럽고 해줄 답이 없어서 한참 망설이다가 한국 동란이 외세와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서로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나 그 앙금이 쉽게 치유되지 않고 감정으로 남아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방으로 돌아와 한국 국민이 이를 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민족은 영원히 매우 못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사고 국민, 남북한 통일에 대해 불필요함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임을 느끼면서 이에 대해 먼 민족, 국가의 장래를 위해 통일로 접근해가자고 용기있게 말하고 이끌어가는 정치인이나 민족 지도자가 없음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현재의 매우 부실함을 느낍니다. 민족적 큰 지도자와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개인 위주로 당장의 문제에 몰입하려는 국민을 일깨워서 먼 장래를 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하자고 그리고 어떻게 그 길로 서슴없이 나아가자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러한 소신이 있고 용기가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내년 대선에
나서고 있는 후보 중에서 이러한 후보를 보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한국은 지금까지 지속해온 그러한 급성장을 앞으로도 계속하려면, 그래서 세계 우뚝 서려면 남북한 통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남북한 통일이 되어야 한반도는 정상 국가가 되고 정상적인 국가로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큰 도약을 하면서 세계 우뚝석에 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색다른 주제로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한국이 세계 모범 코로나 대처 국가로 있으면서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환자가 급속히 증가해 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전체 경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동 협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